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목수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길죠? 예, 이 콘텐츠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짬뽕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좀 시장을 이끌었다 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뭐 계속적으로 뭐 DDR5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대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8만 전자, 10만 전자, 엄청나게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인데 좀 아쉽습니다. 8만 전자 회복을 못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조금 빨리빨리 올라서 이 삼성전자를 끊임없이 사왔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벌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뭐 소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올라줘야지 국내 지수도 한 단계 또 레벨업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좀 하부에 깔려있는 뭐 반도체 소재, 뭐 장비, IT 장비, 뭐 스마트폰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종목군들도 좀 빠르게 좀 끌어올리면서 좀 매매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찌됐든 오늘 뭐 오랜만에 지수가 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의 상승과 더불어서 지수도 좀 올라왔다라는 거.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 주,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을서부터 해서 악재들이 쏟아졌죠.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뭐 피크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부분들,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뭐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 뭐 또다시 한번 좀 되번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변동성들이 좀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 그것들을 또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도 사실은 되게 똑같은 모습도 좀 보여줘요.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드네요. 그죠?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러한 변동성에는 늘 가슴이 아프고 늘 힘들고 늘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이 좀 느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는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지수 자체가 조금 낮은 것 뿐인 거지, 늘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크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오랜만에 종합주가 지수가 1%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0.79%. 무엇보다도 즐거운 부분들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주 뭐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좀 볼까요? 근데 조금 거슬리는 게 금융투에서 이제 8,3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와서 저 자금이 또 어느새 또 쓱 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뢰는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크게 신뢰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르게 좀 올라와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00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서는 한 3400 정도 빠르게 좀 움직여서 지수를 좀 안정화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수익률이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피로도도 좀 많이 쌓여 있고, 그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도 나와버리니까 참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흐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1.53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왔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DDR5죠. DDR4에 대한, DDR 그러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시는데 남자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DDR5입니다. DDR5. 예전까지만 해도 아마 지금 PC에 거의 다 DDR4 정도 쓰시죠? 그리고 약간 좀 더 구형이신 분들이 한 DDR3 정도 쓰시고 계실 텐데, DDR5로 본격 전환이 이제 2020년도 말부터 나와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고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DDR5가 디램 산업에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새롭게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가 이제 DDR4가 들어가는 뭐 CPU를 썼고 뭐 컴퓨터 시스템을 썼어. 근데 DDR5로 넘어가면서 뭐 컴퓨터에 대한 성능 자체가 올라가고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제 DDR5에 맞춰지는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품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D램 산업에 있어서는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줄어들고 뭐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가격도 올라가는 가격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교체 수요 발생, 그 다음에 공급 제약, 가격 프리미엄 등으로 뭐 D램 산업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DDR5 도입이 가장 먼저 되고 가장 크게 요구될 곳이 바로 뭐 가전 PC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퍼스널 PC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버 시장이죠, 서버 시장. 대용량의 반도체가 24시간 풀 가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비용이 소비될 수밖에 없고 이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DDR5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DDR5에 대한 채용은 서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나왔었고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이슈는 좀 있었어요. 인텔 같은 경우도 이슈도 좀 있긴 했었는데 뭐 인텔 쪽에서 뭐 서버에 대한 신규 플랫폼 출시를 좀 계획을 해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DDR5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또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IT 반도체 소재, 후재, 후공정, 뭐 이런 종목, 생산업체, 후공정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테스도 올랐고요, 뭐 TCK 같은 경우도 7%대, 그 다음에 이제 원익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도 뭐 상당히 바닥권에서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 뭐 연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랜만에 유진테크도 장비 업체죠. 유진테크도 올라왔고 뭐 네페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후공정 쪽에서 상당히 조금 강력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닛 테스트 같은 종목군들도 좀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고 올라가는 좀 그림들을 좀 그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쪽으로 포지셔닝을 좀 맞춰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좋지 않습니까? 얘네들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 짜잔 유닛 테스트 기업 분석인데 기업 분석 내용들을 좀 볼게요.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태양전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으로 뭐 전장화 확대로 D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고 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좋은 그림들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후공정 업체로서 검사 장비로서 뭐 DDR5 심텍이라든지 아비코전자, PCB 수동 부품 업체, 유닛 테스트, 테크잉, 후공정 장비 업체, 그리고 ISC라든지 TSE 등의 소켓 업체 등의 실적들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유닛 테스트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윙, 그 다음에 엑시콘 뭐 이런 애들 오늘도 5.9%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죠.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장비 쪽으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심텍 그 다음에 ISC, 그 다음에 TSE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아비코전자도 한번 볼까요? 심텍도 볼까요? 심텍도 오늘 8%대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8%대 직전 고점을 또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이러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을 하나하나씩 좀 뽑아서 거래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좋은 결과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실전 매매를 막 올리긴 할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영상을 좀 떠놓기는 있는데 그것들을 뭐 리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제가 장중에 뭐 한두 종목 매매하는 것들을 좀 찍어가지고
계좌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뭐 수익이 나고 있고, 뭐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이 나고 있는 계좌들을 계속 좀 보여드리고, 뭐 때로는 손실이 나겠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거의 뭐 동일하게 또 깨지는 날도 있을 거고, 뭐 운 좋게 매매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수익이 나는 그런 주들도 있을 거고, 그런 월도 있을 거고, 수익이 뭐 손실이 나는 월도 있을 거고, 손실이 나는 또 하루도 뭐 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가감 없이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녹화는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말을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게 처음으로 계좌가 올라가게 되면 놀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물렸거든요. 이번 하락장에 저도 지금 내동매매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 하락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7월달서부터 이어지는 요 하락장에서, 이 변동성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동매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전 계좌가 좀 안 좋아졌는데, 뭐, 그것도 또 살려내는 모습들도 또 보여드리게 되면,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즐겁게 또 보실 수 있고, 나의 아픔이 곧, 최영동 고수의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최영동 고수의 아픔이 또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한테 또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위로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가감 없이 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사담으로 넘어갔는데, 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랜만에 반도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좀 매매에 활용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마 매매를 저도 할 종목군들을 좀 추려내긴 했는데, 아마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네,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다수여가지고 그런 것들 같이 매매하는 것들도 같이 보시게 되면, 지난 콘텐츠에서 얘기를 했던 이러한 반도체 종목군들을 최영동 고수도 같이 매수를 했구나 정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더 좋은 시장이 연출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군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도 좀 많으셨으면 하는 거 바람이고,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뭐 테마 이야기도 좋고,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달라라는 것도 좋고, 그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도 좋기 때문에, 뭐 어떠한 글이들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한번 Q&A 형식으로 뭐 콘텐츠를 좀 제작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